정석 연습 문제의 질문 처리부터 할 건데요. 숙제를 다 해서 질문을 보낸 학생이 3명? 3명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요. 워크북은 좀 더 많았고, 그래서 3명이라서 그냥 한 명이 모르는 것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4-5번부터 할게요. 정석 연습 문제 4-5번. fx가 그와 같은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x 빼기로 난 나머지 보자마자 a를 대입해야 합니다. R1은 당연히 fn, 그리고 R2는 당연히 f-n이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6이다로 a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x 빼기 a 제곱의 정체가 나올 거고, fx를 그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요거 가지고 뭐를 찾는 거냐? f a 제곱이 뭐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a 제곱을 알아내야 답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 두 개 더한 게 6이다 라는 조건으로 알아내라, 그런 뜻이라고요. 두 개가 더 할게요. 네, 6이다 라고 쓰고, 이쪽은 이 두 개 더한 a에 관한 식을 쓰면 되는데, a를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거를 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짝수차항만 2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은 a까지 갈 필요 없어요. a 제곱은 2구나. 그러니까 얘가 f2였구나. 산수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6만 4-6번 하겠습니다. 또 3차식이 있는데요. 미정계수 A, B가 포함되어 있어요. A, B를 찾으라는 문제고, 조건으로 fx, 이 fx로 나눈 몫은 아니구나. fx가 따로 있는데 나눈 몫이 x 빼기 1이고 나머지는 x 빼기 2다. 그러면 또 나눴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가 다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a는 bq 플러스 r을 쓰셔야 돼. a는 나누어진 식은 나누어진 식이 여기까지죠.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fx 곱하기 목 x 빼기 1 더하기 나머지 x 빼기 2,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준 조건이 저기 포함되는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5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fx에 얘가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양변에 x 1대입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은 a 더하기 b 예요. a 더하기 b는 없어지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한데 그 식을 만들려고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보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 말이 너무 기니까 짧게 줄이면은 f2는 오라는 뜻이죠. 이 식의 양변에다 다시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a, b는 b, 그 다음에 8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9죠. 는 이게 f2입니다. f2를 5로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2 빼기 1이니까
그럼 1인 거죠. 요까지 5인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쪽 5인 거죠. 그럼 9를 넘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써먹고 A는 BQ 플러스라는 개념을 잘 녹이면은 너무 쉽습니다. 그럼 18치면 A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13번이요. 13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fx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는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너무 말이 기니까 이것도 f1은 f-2다? 그런 뜻인 거지. 가나 조건이 좀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가나 조건에서 fx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요. 근데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qx로 쓰면 못 풀어요. 당연히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k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저 k를 찾는 데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f1은 뭐냐면은 여기는 4죠. 이렇게 표현되고 f-1은 뭐냐면은 이게 되면 1이죠. 얘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은 3k는 마이너스 6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 나온 거죠. 1번 답이죠. 1번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이렇게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2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유기적으로 푸는 거야.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x 빼기 1의 제곱도 전개해가지고 나누고 앉아있으면 곤란하고요. 이 식을 가지고 나눌 셈 없이 목과 나머지를 찾는 법을 아셔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한 수업을 진짜 100% 받아 먹었으면 할 수 있지만 99%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시면 돼요. 저 식을 나눌 셈이 없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요 두 1차식에서 x 빼기 1을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얘는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x 빼기 1 빼기 1이라고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다음에 얘를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얘를 하나로 취급해서 전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거 바로 전개할 거야. 그럼 요거를 뽑으면 3차인 거죠. 그 다음에 x 빼기 1을 두 개 뽑는다면 개수가 뭐가 되냐면 얘 한 번, 얘 한 번, 얘 한 번이니까 3이죠. 그 다음 x 빼기 1항이 결정되려면 수가 두 번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곱한 4하고 얘 곱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얘 곱한 마이너스 2가 개수일 건데 없잖아? 쓰지 마시고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얘 뽑은 거니까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입니다. x 빼기 1이 생겼죠? x 빼기 1의 제곱이.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하라 했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은 것이에요. 이게 나눈식이니까요. 나눈식 곱하기 요 자리에 들어있는 게 몫인 거죠. 그리고 요 자리에 들어있는 게 나머지인 거죠. 나눗셈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과 나머지 찾는 문제는 나눗셈을 하지 않습니다. 나눗셈을 하지 않고 A는 BQ 플러스 R 개념만 가지고 식 조작을 하는 것이 이 다항식의 나눗셈의 고난도 문제의 거의 모든 고난도 문제의 해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나누고 앉아있으면 실력이 1도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뭐 시험 볼 때는 그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나누는 것은 지양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남는 게 x 빼기 1이었을 거고 여기 남는 게 3이잖아?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몫이에요.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 나머지 거죠. 식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3번도 풀어야 돼요. 이게 1번과 2번 답이고요. 3번은 뭘 요구했냐면 방금 찾은 fx를 제곱하라는데 그리고 나누는 식은 똑같고요. fx의 제곱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얘는 나머지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몫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보다 조금 빠르게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fx 제곱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제곱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를 제곱하셔야 돼요. 3번을 풀기 위한 fx의 꼴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를 한다고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얘를 제곱하는 겁니다. 제곱할게요. 왜냐면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풀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건데 얘를 전개할 때도 요 놈을 하나로 보는 거죠. 요 BQ 자리에 있는 부분을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항이 두 개인 식의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듯이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새끼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 4승의 제곱이다라고 쓰면 되고요. 중간 항은 마이너스 8에 적었으면 되고 마이너스 4의 제곱인 16 이렇게 fx의 제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로 가는데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모두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죠. 오늘 테스트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14번 x 30승을 x 빼기 3으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는 당연히 3을 넣는 거니까 3의 30승인 거예요. 얼은 3의 30승입니다. 얼을 얼로 쓰시면 안 돼요. 얼은 3의 30승을 바꾸셔야 돼요. qx의 모든 개수의 합과 3의 30승의 차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qx의 모든 개수의 합이라는 것은 개수의 합은 내가 말한 적 있지 상식이니까 바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문자 1 넣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qx의 문자는 x분이니까 당연히 qx의 개수의 합은 q1이에요. q1과 3의 30승의 차 둘 중에 뭐가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 요 값 찾는 게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Q1의 정체를 발표하면 되는 건데 Q1은 QX1 넣는 건데 QX는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로 풀 수가 없고요. 나눗셈에 대한 방정식 a는 bq 플러스 r을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쓰면 나누어진 식은 나눌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그럼 그냥 여기다 1 대입은 붙인 거죠. 그냥 1이고 그냥 마이너스 2고 q1 이렇게 정리하면은 q1은 2분의 3의 30승 빼기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3의 30승 중에 더 큰 셈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3의 30승에서 얘를 뺀 게 답인 거죠. 3의 30승에서 얘를 뺀 게 답입니다. 그러면 통분을 하면은 그럼 얘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에서 한 개 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한 개 쓰시면 되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18번. 지난 시간이랑 오늘 수업이 요 공통수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fx가 5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것이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을 인수로 가지도록 정수 a 값을 정하고 fx를 인수분해 하시오.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이건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개념이 있으면 되는 건데 fx가 x 5승 빼기 ax 빼기 1 요게 개수가 정수인 1차의 인수를 가져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넣어서 연대는 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5차항의 개수도 1이고 상수항도 마이너스 1이니까 넣을 수 있는 수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밖에 없어요. 1과 마이너스 1 넣어서 연대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경우 갈게요. 그 얘기는 f1이 0이다 그런 얘기라서 요 식에 1 넣는 게 0입니다. 그렇게 되면 a 0입니다. 그렇게 되면 fx는 x 5승 빼기 1이라는 소리고 이건 이제 공식에 따라서 내가 암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응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2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fx는 x 5승 빼기 2x 빼기 1인 건데 그럼 조립제법을 때려도 되고 아니면은 안 때리죠. 5차, 4차, 3차, 2차, 1차 함수 마이너스 이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뭐 x 4승 빼기 x 3승 더하기 x 제곱 빼기 x 빼기 이게 더 인수분해가 될 수는 없나요, 선상님? 해보세요. 얘도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얘도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나머지 식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되는데 1이나 마이너스 1 어느 것도 0을 만들지 못하므로 더 이상 인수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 워크북 질문 처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근데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한 명이 모르는 문제도 풀어드렸고요. 워크북도 마찬가지야. 워크북도
한 명이 모르는 것 중에서도 문제가 좀 괜찮다 싶으면 내 마음대로 풀어드릴게요. 20번은 한 명이 모르지만 정석이 있던 문제라서 넘어가고 22번 한 명이 모르는데 22번을 모르는 사람은 23번, 24번을 맞춘 건가? 똑같은 건데. 근데 아무튼 이거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를. 다항식 px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고 그리고 이제 1차식 나눈 나머지가 3이니까 그거는 p2는 3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앞서 언급한 나눈 두 식을 곱한 3차식이죠.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1을 곱한 3차식으로 나눈 2차식의 나머지가 뭐냐 그런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는 그 x 빼기 1의 제곱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이 찾아야 하는 미정계수의 수보다 적으니까 절대 a, b, c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팅으로 풀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런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때 필요한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일단은 쓴다. 일단은 쓴 다음에 절에서는 푼다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넣고 2 넣고 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A, B, C를 다 구할 수 없다고. 만약에 이게 x 빼기 1이 아니라 x 빼기 1, x 빼기 3이었다. 그러면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푸시면 되는데 쟤는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가 그래서 A, B, C를 절대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 이 전체가 결국 PX인 상태고 PX를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 꼴에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 꼴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요 놈을 이미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 전체의 나머지는 이 놈의 나머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읊어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게 나누어진 식이죠. 나누어진 식은 언제나 같다 나눈 식 이거라고. 나눈 식 곱하기 목. 근데 이것도 2차 이것도 2차니까 몫은 A일 수밖에 없어. 더하기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안 주어졌는데요 선생님? 주어졌어요. 이 나머지가 전체 나머지라니까. 왜냐면 얘가 나머지 없으니까. 그래서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쳤다가 푸시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2를요. 이게 나머지가 아니라 얘가 나머지야. 보시는 것처럼 a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하나의 식만 필요한데 그게 바로 P2는 3인 겁니다. 끝내시면 돼요.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얘는 P가 되니까 3. 얘는 없어지고 여기다가 X에 1을 대입하면은 이건 A고 이거는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다시 여기 넣어주는 답인 거죠. 그러므로 나머지는 X 아니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에서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요 유형 잘 안되는 사람은 23, 24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에도 세 문제를 모르는데 다 하나씩이네. 그러면 하나만 풀어볼게요. 25번만.
25번이 그 중에 제일 어려 보이니까. 이게 굳이 px일 필요가 없어요. 식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머지 정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다항 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 개념 정리가 되시면 되는 건데, 일단 2차식 나눴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봅시다. px는 나눈식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3.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썼어요. 이렇게고 여기죠, 여기 2x 플러스 3 x 빼기 1로 쓰셔. 그리고 뭐 몰라. 왜냐면 px는 모르니까 qx를 쓸 수밖에 없고, 더하기 나머지 x 플러스 6. 이렇게 px의 정체를 약간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뭘 물어봤냐면 px 플러스 4를 x 플러스 3으로 남은 나머지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식이니까 그냥 이거 0 만드는 거 여기 넣으면 된다니까. 이거 0 만드는 건 마이너스 3이잖아. x에 마이너스 3 넣으라 그런 뜻이야. 여기 4가 달리는데요, 선생님? 뭐가 중요한데?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 정리는 px에만 쓰는 게 아니라고. x, 저 괄호 안에 x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아무 상관없어. x에 관한 식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px에다가 뭐 곱해지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아무리 모양이 바뀌어도 나머지 정리를 쓰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p1인 거고, 요 등식을 이용해서 p1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없는데 p1을 물어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의 양면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답은 10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7번에서는 34번 한 명이 질문했는데, 이거 근데 질문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애라 가지고 다른 애 맞았다고? 다항식 px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x 빼기 12 써. 일단 아주 지겨워서 토가 나올 정도로 써야 돼. a는 bq 플러스 a는 b q 플러스 얼. 그렇게 속으로 읊으면서 문제에 해당되는 걸 쓰면 돼요. 그리고 q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px를 x 세제곱 빼기 1로 나눠서 나머지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x제곱 빼기 1을 머릿속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앞서 언급한 두 식의 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q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조건을 나머지 정리처럼 q1은 1이다 라고 쓸 것인가, 아니면 qx를 나누어진 식이라고 치고 qx를 a는 bq 플러스로 바꿀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x 세제곱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qx를 다시 바꾸는 거죠. 이게 나누어진 식입니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뭐 q1 x 하면 돼요. 구분하고 싶으면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얘랑 얘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곱해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x 3승 빼기 1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저런 식 표현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개를 할게요.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그리고 얘랑 더해야 돼요. 요까지. 자, 근데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일 건데 여기 2차잖아요. 그게 답인 거죠.
저기다가 1 넣어서 산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그 수의 나눗셈은 안 알려줬더니 다 모른다고. 여기 35번은 또 어떻게 아무도 질문이 없고 36, 37, 38, 39가 전부 다 2명 이상 몰라요. 그럼 뭐 한 2개 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2개는 본인 힘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뭐가 재밌을라나. DNA는 좀 어렵겠지? 아니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걸 풀자. 37번이 3명, 38번이 4명이니까 나머지 2명씩인데 37번과 38번을 푸는 걸로 하겠다. 37번 2의 1111승을 17로 나눈 나머지 얘를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그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찾는 문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수에 들어가야 할 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스타일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x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게 치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7과 1 차이 나는 2의 거듭제곱수 생각해야 돼요. 요런 이유 때문에 17과 1 차이 나는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16과 18인데요. 16은 2의 거듭제곱수니까 요 새끼를 x로 바꿔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완벽한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 풀이. 저것만 지키면 다 풀려요. 안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16은 2의 4승이니까 이 1111을 어쩌라는 소리냐면은 4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1111 나누기 4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2인가? 31? 7인가? 또 31? 7인가? 나머지는 3인가? 그러므로 2의 1111승이란 16의 277승 곱하기 2의 3승 8? 이런 얘기죠. 근데 16을 x로 취환할 거니까 얘는 8x의 277승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7은 x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x 플러스 1을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무 쉽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8이다. 홀수 제곱이라서. 근데 나머지는 음수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왔으면은 나눈 수가 17이었죠. 나눈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몇 번이건 해도 됩니다. 몇 번이건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17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0부터 16까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 나눗셈이라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면 음수라 상관이 없는데 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까지 해주시면 틀릴 수가 없다. 아마 요 생각은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8이 나와가지고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가 될 수 없는 게 나왔으면 나눈 수를 추가해서 나머지가 될 수 있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4명이 고른 숙제를 5명이 보냈는데
맨날 안 보내는 한놈 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50에 12승 더하기를 49에 이거는 좀 처음 보는 스타일이네요. 2차라서 아무튼 별거고요. 49랑 51차니까 50을 x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x 12승 플러스 1 나누기 당연히 x 빼기 1이죠. x 빼기 1의 제곱 요 얘기입니다. 요렇게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10차니까 qx가 쓸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겠죠?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찾는 거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쫄지 마시고 1대입하면 돼. 그러면 2는 a 더하기 b고 어쩌랬어? b를 빼기 a 더하기 바꾼 다음에 여기 더했지. 너는 뭐랬어?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했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12승 플러스 1은 x 빼기 1의 제곱 qx 더하기 요 두 개를 a로 묶는 거죠. a에 x 빼기 1이고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2는 여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거든. 여기 넘기세요.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수를 되는지 알죠? 이렇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x 빼기 1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기시라고 했어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 인수분해 하려고요. 어떤 인수? 이 새끼. 이 문제에서 이거 이 인수를 다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요. 의도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전히 여기는 x 빼기 1이 있기 때문에 1 대입해서 a를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1이 12개나 주니까 a는 10이고 11을 여기 넣어주면은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12x 빼기 10인데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수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x가 50인 상태였으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니? 600 빼기 10이니까 590이냐? 590도 49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맞죠. 49의 제곱 59, 590 보시니까 그러니까 590 답이요. 4번 보시면 돼요. 이걸 알았어도 못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문제 질문 잘 하셨고 나머지 두 문제 있죠? 36번, 39번 본인 힘으로 고쳐보세요.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48번 그래서 오늘 숙제는 진도를 별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나눗셈 특집으로 몇 문제 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 원장님이랑 교무실 같이 쓰는데 원장님이 여기 애들이 학원 들어오려고 너도 그렇게 그런 과정 거쳤죠? 학원 들어오려고 테스트 보지 않습니까? 이태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그 전화 상담을 한단 말이야. 교무실에 있으니까 다 들려요. 근데 이제 그 3-1 심화를 들어야 하는 학생 혹은 그게 아니라 그 공통 수학 1을 경험을 해서 공통 수학 1 실력이나 아니면 공통 수학이 기본반에 들어오려고 이태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공통 수학 1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거에 대한 시험을 대부분 싸 애들이. 대부분 싸는데 그 싸는 단원이 어디냐? 여기라고요. 여기 나눗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파트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진짜 날 다닙니다. 고1 돼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3차식 fx에 대하여 1 빼기 fx 3차식인 거죠. 그 3차식은 x제곱 빼기 나눠 떨어지고 똑같은 3차식인데 두 개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은 fx를 이 a는 bq 플러스 r을 이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뭔가 모르는 게 있는 부분을 추가적인 조건을 활용해서 찾아나가는 건데 얘는 비슷하게 생긴 말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언급한 그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나타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두 번째 언급한 걸 가지고 fx를 나타낸 다음에 첫 번째 말한 걸 조건으로 쓸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자는 완전 제곱식인데 전자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후자로 fx를 잡는 게 훨씬 유리한 거야. 그래서 fx 플러스 8이라는 나누어진 식은 나눈식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냥 저거에다가 뭔가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fx가 3차식 했으니까 당연히 이 새끼 1차식인 거지. 근데 우리는 fx를 찾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qx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a, b만 찾으면 게임 끝인 건데 그 앞서 말한 조건은 x제곱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끝난 거지. 1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 놔두고 그러면 아니다 놔두자. 여기 놔두고 fx 찾은 거예요. a, b 구하시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것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 빼기 fx는 인수분해서 x 플러스 1 x 빼기 1의 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뭐 이 몫이 1차식이지만 그냥 qx 해볼게. 여기서 이 a, b를 찾기 위한 f가 포함되어 있는 조건식 두 개 뽑아내면 되거든. 그럼 당연히 요걸 골라도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1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해서 식을 만들면 f 마이너스 1도 0이고 f 1 빼기 f 마이너스 0이니까 f 마이너스 1인 거죠. f 마이너스 1도 1이고 f 1도 1이다. 유형입니다. 요 두 개의 조건을 여기다가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합해서 구해요.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1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 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 1 대입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9고 요거는 9고 요거는 a 플러스 b고 그걸로 나올게요. 됐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b는 오고 a는 마사 이런 식으로 fx가 나와버렸습니다. 정리할게요. fx는 뭐였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8이었다. 이렇게 fx를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순상님 1 빼기 fx는 x제곱 빼기 1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시작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다가 실수를 할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럴 거라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까지 다 실력입니다. 결국에는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요구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2를 구하라는 소리죠. 여기다 2를 집어넣는 상수로 마무리. 그 다음에 49번 인수분해.
52번. 52번은 뭐 정석이 없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아, 그게 아니라 50번 두 명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겠습니다. 52번은 2창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px, qx의 곱이 4창의 개수가 1인 4차식 제시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걸 인수분해하는 뜻이야. 2차 곱하기 2차로는 최소한 인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px고 뭐가 qx인지를 구분해내라고 p1이 0이 아니다, q0이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px, qx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qx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라. 그런 뜻인 거야. 여기 피곤해. 응? 지금 언제 왔어? 한국에. 어저께. 그래서 일단은 x 묶고요. x 3승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3x 빼기 9 이렇게요. 그럼 여기 3차식을 고차식의 인수분해 논리대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딱 봐서 1이죠. 1로 조립비법을 때리세요. 그럼 요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결국 x 빼기 1 x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식으로까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px, qx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6가지입니다. 근데 p1은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x 빼기 1 있죠. x 빼기 1은 누가 가져가야 돼? q가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q0은 0이 아니랬죠. 그러면 요 x는 누가 가져가야 돼? p가 가져가야 돼. 근데 얘네들은 2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는데 그럼 당연히 요거는 사이좋게 하나씩. 문제에 추가 조건이 있으니까 6가지를 한 가지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Q를 구했고 여기 Q 여기죠? 여기다가 산수하시면 돼요.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막장 두 문제 다 2명씩 봅니다. 56 3차당식 fx를 요건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진짜 강조한 인수정리를 활용한 그 다항식 찾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조건을 보시면은 그게 같다고 했지 뭐로 같은지 안 나와 있죠. 뭐로 같은지 안 나와 있으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미지수를 도입해서라도 같다고 놓으셔야 돼. f1 마이너스 1은 k, f2 마이너스 2는 k, f3 마이너스 3은 k로 같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된 형태의 다항식을 쓰려면 항상 0으로 끝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요 모양으로 바꾸셔야 돼요. f1 빼기 1 빼기 k는 f2 빼기 2 빼기 k는 f3 빼기 3 빼기 k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요걸 가지고 어떤 규칙 찾기 느낌으로 그럼 이것의 원래 모양은 뭐였을까? 너무 쉽죠 규칙이. fx 빼기 x 빼기 k였을 겁니다. 근데 이 새끼를 0으로 만드는 세 새끼가 1, 2, 3 그런 얘기니까 당연히 인수 정리에 따라서 이 다항식은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3을 인수로 갈 수밖에 없다.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fx의 뭐 차수라든지 최고차항 개수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3차 다항식이라고 했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3차는 완성이 됐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fx를 찾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알아내야 할 것이 2개이므로 fx와 관련된 방정식 2개가 필요합니다. 그걸 나조건으로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응?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글씨 쓰는 게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글씨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fx를 인수분해된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그렇다. 그럼 당연히 0 놓고 마이너스 1 놓고라는 뜻이거든요. 나식에다가 0을 넣는다 치면 그러면은 그 목 부분은 사라질 거고 나머지에다가 0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f0은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입니다. 나식은 너무 생략해서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식 써드리면 나식을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쓰시라고.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를 쓰는데 나머지 나와있잖아요. 마이너스 17x 마이너스 10을 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개가 보이니까 당연히 0과 마이너스를 대입입니다. 그러면 f0은 마이너스 10, f 마이너스 1은 7. 요 두 개가 나왔죠. 이걸 여기 넣으면 붙여요. 요식에 넣게 되면은 당연히 두 개니까 AK에 대한 방정식 두 개로 이게 정리가 될 거고 연립하게 되면은 AK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F 찾아갖고 마지막에 F 4니까 여기다가 그냥 4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네 넘겨주면은 되는 거죠. 요런 순서로 보시면 돼요. 57번도 가족권을 보시면 P1은 0, P2는 0, P3은 0이니까 4차당식의 세 인수가 바로 보이는 거지.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3을 갖는구나. 근데 4차기 때문에 인수가 하나 더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러면 하나만 모르는 상태다. 근데 그 하나를 알아내라고 다 나가 있다. 그러면 fx 나올 거고 fx를 px를 x 빼기 5로 나눠줬으니까 그냥 5 대입해서 나누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계산력이 좀 좋은 사람은 암산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나는요. 가족권에 의해서 그리고 그냥 문제 시작과 동시에 언급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있는 거죠. A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A를 찾기 위해서 나조건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P4는 3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4를 양면에 대입하시면 좀 3이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4 빼기 A가 되고 얘를 풀어서 A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A는 2분의 7입니다. 이렇게 해서 PX를 찾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P5였으니까 5를 넣으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빼기 2분의 7인 거죠? 그러면 2분의 3인 건가요? 삭삭. 정답은 36. 됐어요. 책이 있는 사람은 책을 피시고 정석, 없는 사람은 정석 노트를 피시고. 다음 단원을 나가긴 할 건데 다음 단원이 쓸데없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진도를 다 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워크북에 있는 이 단원 관련 문제들도 쉬운 문제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 뭐 좀 많이 하면 되니까 오늘은 나눗셈 특집 홈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문제면 될까? 50문제 너무 많다 손. 50문제 할만하다 손. 50문제 정도는 할만하다 손 들어. 할만하다가 과반수이므로 50문제로 딱 드릴게요. 나눗셈만 드릴 거예요.
방식이 뭐 덧셈, 곱셈 다 빼고 나눗셈만. 자, 다음 단어는 실수라는 단어입니다. 실수. 리얼 넘버. 중딩 때 이미 했던 건데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 그것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그 중학생이 했던 거, 제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내용인데 왜 이걸 하는지는 의도는 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단어이 복소수라서요. 복소수가 실수 체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를 소개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고등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이 실수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자, 그런 의도로 정석에서만 있는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체계도 없어요. 실수의 분류를 먼저 얘기하는데 실수에는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무리수에는 분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정수에는 0이 있고 자연수가 있고 음의 정수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수직선 상에는 모든 실수를 나타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소개하고 있는데, 절대값이란 정확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절대값은 왜 개발된 기호인지 아세요? 수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수직선 사이에 두 점 사이에, 아니면 안 줘도 돼. 다른 얘기가 아니야.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번 해보죠. 왜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여기 갔어. 그러니까 원점과 좌표가 A인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고, 이런 기호를 절대값 기호다 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튼 거리다 보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A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는 거죠.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절대값 기호를 보면 얘를 베끼고 싶어야 되고, 베끼는 근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의 부호다라는 얘기죠. 양이면 그대로 쓰고 음이면 마이너스를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기 1번 있거든요. 정석 노트에 보기 1번 A가 2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의 성질은 간간히 쓰기 때문에 책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드릴게요. 절대값의 성질은 일단 방금 말한 그거, 절대값 A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처리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거 은근히 유용합니다.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버려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것도 은근히 유용해요. 이거요.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을 버려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절대값들끼리 곱한 거, 곱한 다음에 절대값이 되고요. 나눗셈은 곱셈이니까 당연히 됩니다. 요거 이 네 개는 은근히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 때 활용하시면 좋다요. 그 다음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데요. 수능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심하면 중학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 동네에서는 그냥 다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고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실수인데요, 실수.
실수에다가 저 가로를 씌운 것을 가우스 실수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좀 길게 설명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잠깐만 한글로 하지 말고 x 갈게요. x는 실수로 합시다. 실수 x의 이렇게 합시다. 가우스 x는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 대부분의 문제에서 붙어있는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한 설명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파이다. 그럼 이제 파이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3, 2, 1, 0 대략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3이니까 이런 의미고 가우스 루트 11 이렇게 있으면은 루트 11도 3.xx이기 때문에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말이 너무 길어요. 말이 너무 길고 이 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냥 x의 정수분이에요. 정수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받아들여지셔야 하냐면 실수는 당연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수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가우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2라는 실수는 2 더하기 0인 거고 파이라는 실수는 아니다 파이라지 말고 3.14라는 실수는 3 더하기 0.14인 거고 마이너스 3.14라는 실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13인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을 주고 여기에 1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반드시 마이너스 4 플러스 0.86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루트 2 1.414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루트 2는 1 플러스 0.xx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 빼기 1 이렇게 쓰면 돼요.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 없겠는데 무리수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그냥 정수 부분을 뺀 것으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럼 지금 얘네들이 방금 내가 예를 든 수들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 그리고 정수 부분이 정수인 건 뭐 너무 쉽죠? 이 세 번째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수 부분이 정수인 건 당연한 건데 소수 부분이 어떤 건지를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사시는 게 좋아. 소수 부분 맨날 막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있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런 애들을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소수 부분은 반드시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당연한 소리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당연한 소리 맞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요 소수 부분을 잘 못 따르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해도 체크해 볼까요? 가우스 x가 있다. 그럼 x는 뭐게요? 그렇지. 저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2 이상 3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x가 2라는 것의 의미는 x의 정수분이 2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소수분의 정보는 없지만 소수분의 기본 정보는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x는 2.xx인데 2.xx라서 이상하니까 2 이상 3 미만. 그러니까 2 더하기 0 이상 2 더하기 1 미만. 왜냐면 이 노출되지 않은 소수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등식으로 답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 2번 보이니? 보기 2번 찾았어? 어? 괄호 1번 보여? 뭐라 적혀 있어? 가우스 11이 적혀 있지? 속삭이지 않아도 돼. 세게 말해도 된다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가우스 10 아니 뭐 공통수학 1만 배우고 나갈 거니? 나한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까지 배우는 게 좋을걸요? 강의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걸. 1번은 가우스 10이죠? 그러니까 뭐야? 10인 거고 2번은 가우스 마이너스 12.3? 그건 뭐야? 마이너스 13이야. 가우스 루트 2는 방금 했고 보기 3번도 풀어보세요. 보기 3번에 1번. 보기 3번은 그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거든. 가우스 x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무슨 x의 범위를 구하라고 또 시키나요? 그게 아니야. 가우스 x의 범위랑 x 범위는 다른 거야. 가우스 x의 범위라는 정보를 주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셈인 거지, 이런 셈. 요게 뭔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얘기야. 소수 부분은 언제나 0 이상 1 미만이다. 그런 성질을 활용해서 x의 범위를 알아볼래? 그런 뜻이라고. 오케이? 세 문제 다 빨리 풀어보세요. 개빠르게. 보기 3번에 1, 2, 3번. 개빠르게 푸세요. 개빠르게. 조명노트를 안 가지고 왔어? 갖고 왔어? 거기다 푸세요. 1번은 쉬운데 2번은 모자라는 거야. 또 그런 생각. 가우스 x는 정수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범위에 있는 정수를 일단 대고 오는 거야. 자, 2번, 3번 헤매는 분들을 위해서 3번만 풀어보면 똑같으니까 가우스 x의 범위가 그렇다 했잖아. 가우스 x는 정수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정수만 가질 수 있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우스 x는 1 아니면 2다라고 찾은 다음에 가우스 기호를 베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두 개를 푸는 거예요. 이러려면 x의 범위는 1 이상 2 미만이고 이러려면 x의 범위는 2 이상 3 미만인데 또는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라는 소리고요. 합치게 되면 2가 연결이 돼버리니까 한 번에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죠? 1차적인 개념 설명이 끝났고요. 기본 문제가 등장하는데 기본 문제 5-1번과 그에 따른 유제들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간단히 하세요가 미션입니다. 풀어볼게요. 별거 없죠? 별거 없는 문제인데 기본 문제
문제 1번 A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그러면 가우스 A는 뭐게요? 말해보세요. 가우스 A는 뭐게요? 1번의 A에 따른 A의 가우스 붙인 건 뭐게요? 저 범위에 있는 거 가우스 붙인 뭐냐고요? 어? 뭐라고? 2? 뭐 2? 2를 뭐 처음부터 말하니? 2 또 0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야. 아, 요 범위에 있는 거 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4개야 4개. 저 범위에 있는 A에 대해서 P라는 식을 간단히 하시오. P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절대값 비율을 제거하시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A가 2범위니까 A 플러스 1은 양수고 A 마이너스 3은 음수죠. 그래서 양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A 플러스 1을 그대로 쓰는 거고,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를 바꾼다. A가 없어지면서 4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A가 실수라는 말밖에 없어요. A가 실수일 때 Q 일단 절대값이 크게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아니구나. 그런 게 두 개 있구나. A 더하기 절대값 A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A 빼기 절대값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이거 말고 얘부터 생각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A이기 때문에 A가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를 거니까 A의 범위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두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0 이상일 때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2A를 거쳐서 이것도 여전히 양수니까 2A로 정리가 될 거고, 얘는 이게 A로 튀어나오면 0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게 0이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2A인데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케이스건 이 케이스건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2A 하나만 답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유제 5-1번, 5-2번 있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집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5-2번 가우스입니다. 요거는 가우스는 어려워들 하기 때문에 방금 이거 내가 한 설명 완벽히 이해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안 풀릴걸. 가우스 기호는 원래 그런 거야. 부당한 분석이 필요해. 1번 K가 5보다 작은 자연수다. K가 뭐 1, 2, 3, 4다? 그런 얘기죠.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이거일 때 가우스 5분의 K제곱 의 값을 구해라. 그냥 4개 넣어가지고 산수하시면 되는 거야. 가우스가 정수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1놈은 얼마야? 여기 1놈은 얼마야? 0. 2는 얼마야? 3는 얼마야? 4는 얼마야? 어? 3. 이렇게 세 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 x가 이렇게 99가지에 대해서 가우스 4분의 x가 4분의 x랑 같고, 가우스 6분의 x가 6분의 x랑 같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개수를 세세요.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게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건 뭐밖에 없었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죠. 그대로 튀어나온 것밖에 없었지? 정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어떤 의미라고? 요놈의 정수 부분이라고. 요놈의 정수 부분이 요놈이랑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같다고 했잖아. 얘가 정수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4분의 x가 정수란 말은 x가 자연수니까 x가 뭐라는 소리야? 4의 배수라는 얘기죠. 이 관계식의 의도는 4의 배수다. 이 관계식의 의도는 6의 배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인 건 몇 개요? 그런 얘기고, 그러면 12의 배수를 물어보는 셈이고, 12 곱하기 뭐가 120에 가깝니? 8이죠? 8개예요. 그 다음에 3번 가우스 5-2x 마이너스 2x는 1.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 아무튼 그냥 가우스가 포함된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뜻이에요. 일단 가우스는 정수를 뽑아내는 자판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미 정수가 들어있잖아? 얘를 이걸 따로따로 뽑아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런 식이 보이면은 이렇게 바꾸세요. 근데 이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달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말이 안 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아. 근데 이건 얼마야? 다르잖아, 보다시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 넘길게요. 이렇게 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무슨 수? 이건 무슨 수? 이건 무슨 수냐고? 뭐 수냐고? 뭐 수냐고? 정수. 정수. 근데 같다네? 얘도 뭐란 소리야? 정수. 정수란 소리야. 근데 이 새끼 뭐야? 정수잖아.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정수. 여기 있지? 그럼 이것도 정수란 얘기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가우스를 배기란 거야. 그래서 얘를 넘겨서 4x, 넘겨서 4. 그래서 x는 1. 요런 논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가우스 x는 정수. 그러면은 가우스 x가 포함된 식이 보이면 가우스 x만 한쪽에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 그럼 넘겨진 그 놈이 정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같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당연한 사고를 진행시키다 보면은 결국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놈까지 정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으니까 가우스 결을 베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제 5-3번 1, 2번 풀어보세요. 못 푸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겠다. 이해도를.
생각 중 다음은 수학 시험 본 거야? 네. 100점? 100점이야? 오. 뭔데? 안 되는 거 아니? 일단 1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본 문제 2번에 2번이랑. 그죠? 6의 배수면서 8의 배수인 거 몇 개냐? 24의 배수 몇 개냐? 4개고. 아, 다 적는 거구나. 24, 48, 72, 96이 답이고. 2번도 뭐 말로 되는데 설명 좀 하자면 2번은 x가 요 범위 있어요. 요 범위에 있는 x만 따져볼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몇 개인지를 물어보겠네. 4x는 가우스 4x와 같은 게 이 범위에서 몇 개예요? 그런 질문이죠. 그럼 방금 했듯이 그 위에 문제랑 똑같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얘가 정수라는 거죠, 정수. 얘가 4x가 정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4x가 정수다. 그럼 결국 정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셈이거든요. 정수는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여러분 이것도 엄청 중요하면서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인데 설명을 안 하면 학생들이 끄집어내지 못해. 정수의 개수를 세라잖아요. 정수의 개수를 세라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너는 무조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값이 어떤 범위냐?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무한집합이면 개수를 못 세니까 이 범위를 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4x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내면 되는 거죠. 결국 4x는 0 이상 8 미만이 되는 거고 0 이상 8 미만 중에 정수 몇 개냐? 그런 질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8개 정하실게요.